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챕터죠. 원가 측정에 따른 계산 방식을 볼 거고요. 세 가지 카테고리를 볼 건데 크게는 두 개. 첫 번째는 이제 정상 원가 계산이라는 것과 두 번째 이제 표준 원가 계산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쉽고요. 상대적으로 좀 어렵고 좀 그렇습니다. 원가를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할까? 정상 원가 계산은요. 제조간접 원가를 어떻게 할까? 이게 핵심이에요. 제조간접 원가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핵심입니다. 한번 볼게요. 원가 계산을 측정할 때 우리가 원가를 실제 원가로 계산할까? 정상 원가로 계산할까? 미리 표준 원가를 만들어 놓고 실제 원가를 비교할까? 세 가지 방식의 측정 방식이 있는데요. 실제 원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직접 재료가 얼마인지, 직접 노무가 얼마인지, 제조 간접이 얼마인지 제품별로 또는 뭐 종합원가별로 이렇게 원가를 계산할 때 연말이 돼야만 얘가 얼마인지 얘는 원래 직접 추적이 되는 거니까 얘가 얼마인지 사실 얘하고 얘는 중간에도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직접 재료의 원가니까 직접 노무도 마찬가지인 거고 중요한 건 제조간접비인데 이 제조간접비가 연말까지 기다려서 원가를 배부하자 그러면 실제 원가가 나올 때까지 미리 예상을 안 하겠다는 거지. 왜냐면 제조간접 원가 여러분 전기요금이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사용해야지만 나가는 수선비 같은 것도 예상할 수 없잖아요. 수선을 해야지만 그 비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원가가. 그러면 그런 원가들은 실제로 얼마가 발생됐는지가 파악이 되면 그때 그 금액을 다 반영해서 하나의 표로 월가가 얼마가 발생됐는지 이렇게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실제 원가예요. 그냥 말 그대로. 실제 원가 가지고 가는 거죠.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근데 실제 원가는 얘든 다 뭘로 측정하는 거야? 실제 원가. 실제로 발생된 원가로 측정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죠? 맞아요. 당연한 얘기인데요. 문제는 정상원가 계산 방식은 어떤 방식을 취하는 거냐면 직접 재료나 직접 노무는 이게 매일매일 실제 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금액을 배부해서 매일매일 파악할 수 있는데 관리자 입장에서 연말에 얼마의 원가가 실제로 발생됐는지가 궁금할까요? 매월 미리미리 다음 달에 지급해야 될 원가를 미리 예상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원가를 좀 미리미리 예상하면 좋을까? 예를 들면 예상치가 궁금한 거야.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 정도의 원가 대비 실제로 발생된 원가도 좀 비교해 보고 싶고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러니까 의사결정 차원에서는 실제로 발생된 원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단 미리 얼마의 원가가 발생될 거라고 하는 예상치를 미리 알고 있으면 들고 있으면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차이가 날 수 있죠. 실제 원가랑. 그 차이가 나는 거는 차이가 난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어차피 외부에 보고할 내용이 아니니까. 우리끼리 보면서 이 정도의 원가 발생될 것 같아. 근데 다음 달에 이 정도가 이제 제품 생산량이 있다면 이 정도의 원가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거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조간접만 미리 연초에 예상하는 거야. 그래서 미리미리 배부를 해놨다가 기말에 실제 금액이 파악되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되지 뭐. 연초에 예상했던 제조간접이랑 실제로 발생된 제조간접의 차이. 왜 차이가 났을까도 재밌을 수 있잖아. 그 차이가 난 이유도 좀 파악해보고 그리고 차이가 난 게 큰 문제가 없으면 뭐 사실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제조간접비만 미리 배부하는 거야. 그거를 예정 배부한다 그래요. 얘만 예정 배부하는 방식을 실제 배부가 아닌 정상원가 계산 이렇게 부릅니다. 노멀. 그래서 정상원가 계산은 뭐만 달라지냐면 직접 재료하고 직접 노무 원가는 실제 원가로 측정을 원래 하던 대로 해요. 근데 뭐만? 제조간접 원가만. 사전에 정해놓은 제조간접을 예정 배부율에 의해서 미리 배부해가지고 측정했다가 정상은 그러니까 대부분 언제 해? 연초에 하는 거야. 연초에 제조간접은 1시간 일할 때마다 이 정도의 제조간접 원가가 단가별로 발생되더라라는 어떤 예상치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상치를 만들기 위한 뭐 조업도가 하나 있겠죠. 그래서 연초에 미리 만들어 놓고 제조간접을 미리미리 계속 배부하는 거야. 예정 배부. 그러다가 연말에 실제 금액이 나오면 차이를 조정해 주면 돼요. 그렇게 배부하는 방식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상원가라고 불러요. 왜 실제 배부하지 않고 실제 금액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상원가 계산이라는 게 필요하냐. 실제 원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뒷장에 가보면 일단 늦어져. 제품의 원가가 좀 늦게 보고돼. 그러니까 지연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 금액이 나왔을 때 배부해버리니까. 그게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제품 자체의 원가가 실제 원가를 적용하면 계속 변해. 그러니까 실제 원가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르게 발생될 때마다 실제 금액이 달라질 때마다 그걸 그대로 제품의 원가에 배부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제품의 가격을 정한다고 할 때 얼마가 들어갔어? 라고 할 때는 단가 개념으로 이해하면 편해지거든요. 그러면 몇 개 수량만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다면 개당 단가를 미리 만들어 놓고 곱해서 총원가를 미리미리 예상하는 방식. 이 방식이 상당히 유용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근데 보니까 제품을 구성하는 원가 중에서 직접 재료나 직접 노무는 실제인 것과 동시에 얘는 변동원가이기 때문에 개당 단가로 움직여. 얘는 별 문제가 없어요. 갖다 넣으면 돼. 근데 문제는 제조간접 원가는 이렇게 총액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고정 비용식도 많고요.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겠죠.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제조간접 원가는 실제로 얼마만큼이 발생됐는지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우니까 지연되는 문제점 때문에 정상 원가를 쓰기도 하고 두 번째 경우는 제조간접 원가가 예를 들면 이런 일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전기요금. 전력비가 제품의 원가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당연히 제조간접에 들어가겠죠. 근데 내가 예상하기로는 전력비가 한 100개 정도를 생산한다면 제조간접은 한 10만 원 정도가 발생될 거라고 나는 예상하고 있어. 예상이 돼. 이때까지 그렇게 많이 해왔고 그 정도가 전력비의 개당 제품을 구성하는 단가가 된단 말이야. 단위당 원가가. 그러니까 전력비가 차지하고 있는 제품의 원가는 개당 1,000원 정도가 예정인데 웜에 이번에 딱 마감해가지고 전력비가 실제로 발생된 거를 카운트해보니까 13만 원이 발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13만 원이라는 전력비를 다시 반영하면 제품 개당 단가가 막 틀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다 단가가 움직인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직원이 그 전력 사용을 좀 과다하게 한 거야. 우리는 막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전력을 사용하고 퇴근할 때는 반드시 끄고 나간다. 왜냐하면 퇴근할 때는 뭐 상하거나 이러는 물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게 서로가 약속된 어떤 전력 사용에 대한 이 약속된 어떤 그 지시서예요. 근데 직원이 매일매일 키고 갔어. 그러니까 전기가 계속적으로 누출이 됐겠죠. 그리고 전기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온 거야. 그러면 전기요금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13만 원이 나오면 정상적으로는 10만 원 정도 하나당 1,000원 이게 들어가서 제품의 단가가 세팅되어 있던 게 누군가의 어떤 부주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다 실제로 발생이 될 테니까 그것까지 제품의 단가 영향을 미치게 되면 막 변하겠죠. 그리고 막 변할 때마다 제품의 판매가를 움직여요? 그렇게는 또 안 되겠죠. 하여튼간 뭐 불편해지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 원가를 반영하는 순간에 제품의 단가가 계속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뭐 여름에는 막 에어컨 트니까 또 막 전기요금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겠죠. 누진제로 막 이렇게. 겨울에도 마찬가지고. 가을엔 선선하니까 에어컨도 안 틀고 난방도 안 틀어.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계절성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개당 1,000원 정도 아닐까? 라고 예상해서 미리미리 정상 원가를 만들어 놓고 차이가 나는 이유. 아,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을 많이 틀었구나. 그래서 전력비가 많이 나왔구나. 그러면 그 전력비가 더 많이 나온 3만 원의 초과액을 제품의 단가에 반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제 의사결정하는 담당자가 할 일이겠죠. CEO가 바라보겠지 뭐. 야, 그거는 정상적인 원가에 반영하는 거 아니지 않아? 그거 빼. 그냥 냅둬. 1,000원으로 가자. 하면 1,000원으로 가는 거고. 이것도 반영하자. 그럼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얼마가 이익 났는지 내부적으로 알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결론은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상원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원가 계산이라는 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오면 직접 재료하고 직접 노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조 간접만 예정 배부하는 거예요. 반드시 얘만 사전에 미리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기 위한 예정 배부율에 의해서 미리 배부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미리 배부하는 거를 이제 문제에서는 사전에 배부한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직접 재료하고 직접 노무는 사전에 미리 배부할 필요가 없어요. 미리미리 매일매일 알기 때문에 예정 배부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딱 열흘이 지났어요. 1월 10일이야. 이렇게 열흘 지났어. 오늘 직접 재료 얼마가 들어갔는지 몰라요, 알아요? 다 알죠. 지금 내가 여기까지 10개 생산했거든. 근데 직접 재료는 한 개당 뭐 500원씩 들어가. 정해져 있잖아요. 직접 재료하고 직접 노무의 특징이 이거였잖아요. 생산량에 따라서 원가가 변하는 거니까. 개당 단가를 알잖아요. 그냥 곱하면 지 원가인데 뭐 손댈 거 없어요. 근데 제조간접비는 이것저것 짬뽕으로 지저분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배부율을 구하는 게 시험이에요.